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랜트 그린의 20대 중반의 한 해, 1961년의 그랜트 그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던 재즈 시대의 기타리스트 중에 여러분이 계시죠. 케니 버렐, 웨스 몽고메리 보다 조금 네임밸류가 낮다고 할까? 많이 과소평가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분 비밥, 하드밥, 그리고 소울 재즈, 70년대에는 펑크에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다채로운 면을 보이셨던 기타리스트이고요. 지금 소울 재즈라고 좀 얘기했지만 팝을 좋아하는 사람, 브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그 음색 자체가 뿌르지해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이분이 약간 화음 위주의 연주보다는 단선율로 아주 깔끔한 연주 스타일을 보이셨고, 그 화려하고 기교 이런 거보다는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이분 음악을 들으면 되게 깔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주를 많이 남기셨죠. 1935년생인데 1979년에 43살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0대 중반,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만 봐도 그 유명한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27장, 거의 30장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장씩 이렇게 아주 다작을 하셨던 분이고, 그게 다 블루노트를 통한 앨범들이 그 10년 동안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분이었는데 과소평가됐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세인트루이스 출신인데 세인트루이스 지방에서 10대를 지나서 20대 초반까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뉴욕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색소포니스트 루 도널슨이래요. 그러니까 59년도에 세인트루이스의 작은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를 루 도널슨이 보고 저 친구 대단한데 해서 자신의 그 투어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고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뉴욕으로 입성이 되고, 입성한 지 1년 만에 블루노트의 하우스 기타리스트가 되는, 그렇게 아주 초반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냈던 분인데, 59년, 60년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고, 61년에 이제 막 다작을 하게 되는, 여러 앨범들을 쏟아내게 되는 그 해가 61년이어서 61년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1961년에 이분이 연주한 개인 리더 앨범 세션들로만 모두 7장의 앨범이 나왔고요. 그 중에 4장은 61년, 62년 요 근처에 발매가 됐고, 나머지 3장은 사후에 발매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61년에 7장 중에 5앨범에서 5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앨범은 그의 리더 데뷔작인데요. 앨범 이름은 그랜츠 퍼스트 스탠드라는 앨범이고요. 1961년도 1월 달에 녹음을 해서 5월 달에 나온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A Wee Bit O' Green이라는 곡인데요. 앨범 제목에 first가 있는 걸로 봐서 앨범 제목 그대로 동시대에 발매된 그의 첫 번째 데뷔 앨범이고요. 근데 이제 40년 후에 2001년도에 이 앨범보다 2달 먼저 녹음된 음원들로 앨범이 나오게 돼요. First Session이라는 앨범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데뷔 앨범이 2개인 거나 마찬가지죠. 동시대에 발매된 건 지금 소개할 그랜츠 First Stand라는 앨범이고, First Session이라는 앨범으로 2001년도에 나오는 앨범이 또 따로 있게 되는 거고요. 우선 이 앨범을 함께한 멤버들을 좀 살펴보면 오르간이 들어가요. 소울 재즈로 스타트를 끄는 거죠. 베이비 페이스 윌렛이라는 오르가니스트와 벤 딕슨이라는 드러머, 그리고 그랜트 그린의 기타, 이렇게 트리오로 그 당시 유행하던 하드밥의 기본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그루브가 넘치는 그런 소울 재즈를 앨범 전체에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 여타의 기타리스트들에선 볼 수 없었던 단선율, 그러니까 싱글 노트 위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아주 세련된 기타가 아주 굉장히 일품인 그런 데뷔작인데요. 이 곡을 들어보면 오르간의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베이비 페이스 윌렛이라는 그 오르가니스트가 굉장히 이렇게 뭘까 되게 넘실넘실 되는데 이 리더인 그랜트 그린의 기타에 방해가 안 되게끔 굉장히 그 뉘앙스와 톤을 아주 잘 조절해서 굉장히 깔끔한 소울 재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2달 먼저 60년 겨울부터 녹음, 61년 초까지 녹음한 퍼스트 세션이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블루노트의 알프레드 라이언이 그거는 창고에 집어넣고 이 앨범을 그러니까 데뷔작으로 낸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되게 깔끔한 소울 재즈. 알프레드 라이언이 그러지 않았을까? 대표 프로듀서로서 그랜트 그린 너는 이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걸 첫 앨범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소울 재즈가 있는 데뷔 앨범이고요. 두 번째로 고른 앨범과 곡은 그린 스트릿이라는 앨범이고요. 첫 앨범이 1월 달에 녹음을 했는데 3개월 후인 4월 달에 녹음을 했고요. 그해 10월 달에 나오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고른 곡은 Round About Midnight. 셀로니어스 몽크의 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곡이죠. 베이시스트는 벤 터커, 그리고 드러머는 데이브 베일리, 그리고 그랜트 그린의 기타 이렇게 셋이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라운드 미드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그랜트 그린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단선율이라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음악 많이 안 들으시는 분들은 멜로디로 음악 듣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어렵고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들어와. 게다가 이 앨범에서 그랜트 그린이 표현하는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은 그 뭐랄까 그 굉장히 아련한 정서 같은 거를 아주 그 포근하면서도 담담한 기타로 잘 표현하고 있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초기 앨범 중에서 가장 베스트 앨범으로 그러니까 그랜트 그린을 오로지 느낄 수 있는 앨범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앨범 같은 경우에 CD를 올려놓고 책을 보던 가만히 멍 때리던 이렇게 쭉 듣게 되는 앨범이어서 사실은 라운드 미드나잇인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란 제목을 쓰기 시작했고 그랜트 그린도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라는 제목을 쓰는데 하여튼간 이 라운드 미드나잇 여러 연주 중에 되게 한번 기억할 만한 연주가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랑 라운드 미드나잇은 똑같은 곡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앨범은 이제 4월 달에 두 번째 앨범을 녹음했다고 그러는데 그 2달 후에 또 다른 세션으로 다음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썬데이 모닝이라는 앨범이고요. 1961년 6월에 연주해서 62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동명 타이틀곡인 썬데이 모닝. 두 번째 앨범에서는 기타, 베이스, 드럼이었는데 여기에 피아노가 하나 들어와요. 피아니스트가 케니 드루. 그리고 벤 터커와 베이스와 데이브 베일리의 드럼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기타와 피아노 트리오 가장 그 당시 많았던 기타리스트들에게 많았던 편성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첫 앨범에서 소울 재즈를 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앨범에서는 굉장히 미니멀한 연주로 기타가 주인공이 되는 연주라고 했는데 이 앨범에서는 그 당시 많이 연주되고 있던 기본 하드밥적인 그러한 연주 톤을 가져가고 있고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가벼운 톤으로 되게 썬데이 모닝 일요일 아침다운 그런 아주 밝은 톤의 연주들을 하고 있어서 세 번째 앨범 정도에 왔을 때는 나 이런 거 해보려고 이번에 어때요 하는 그런 느낌의 되게 밝은 톤. 그러니까 앨범 자켓도 보면은 블루노트 특유의 1집과 2집이 블랙백에 모노톤의 컬러를 싹 입힌 그런 톤이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모노톤 밝은 사진에 푸른색 타이포로 해서 앨범도 톤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앨범이고요. 음악의 장르와 색깔 같은 거를 이렇게 저렇게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요리를 해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랜트 그린이라는 아티스트가 왜 당시에 그렇게 과소평가됐다고 평론가들이 얘기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영민한 기타리스트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오늘 소개할 네 번째 그랜트 그린의 1961년 연주는 그랜트 스탠드라는 앨범이고요. 1961년 8월 또 2개월 후에 녹음 세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년에 나오는 앨범인데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인 My Funny Valentine. 이 연주 대단해. 네. 블러시해 정말. 네.
그러니까 61년 8월에 녹음을 했다고 그러는데 61년에 데뷔를 하자마자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신나게 일하는 그랜트 그린을 생각하면 그런 굉장히 것도, 기분이 좋죠. 그런 것도 있고 블루노트에서 야 이건 뽑아야 된다. 네. 가열차게 뽑아야 된다. 아니 이로 뭐 2달 3달 만에 계속 야. 근데 이 몰랐어. 당시에 데뷔를 하자마자 자기 앨범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블루스 하우스의 하우스 뮤지션으로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피처링을 하는 사이드맨으로 연주를 하니까 이 당시 블루노트 까다롭기로 유명한 알프레드 라이언이란 이 프로듀서가 그랜트 그린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리고 61년부터 한 72년까지 11년 동안에 27장의 개인 앨범을 그랜트 그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그 신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그랜트 스탠드라는 앨범에서는 다시 오르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소울 재즈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는 거고 함께하는 멤버가 브라더 잭 맥더프라는 오르가니스트와 알 헤어우드라는 드러머 이렇게 해서 트리오에다가 관악기 주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타하고 오르간, 피아노 뭐 이런 식이었다면 거기다 관악기 주자가 한 명 들어오는데 굉장히 특이한 유세프 라티프라는 관악기 주자가 들어오는데 이 양반은 블루노트에서 녹음한 게 많지 않은데 이 앨범이 유일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희귀한 연주였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유세프 라티프가 테너와 플룻 연주를 하는데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에서는 이 유세프 라티프의 플룻으로 시작해서 그랜트 그린의 기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그 수많은 버전들 중에 기억할 만한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죠. 가장 이렇게 예. 쉽게 아주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마이 파이니 발렌타인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멜로디 표현도 그렇고 즉흥 연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브루스의 그 느낌, 그 그루브, 그 음색의 끈적거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깔려서 팝 팬들도 아주 쉽게 즐길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의 그 깔려 있는 그루브감은 70년대에 넘어오면 완전 펑크, 재즈 펑크로 가갖고 70년대스러운 또 음악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전조가 보이는 그런 연주들인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5번째 그랜트 그린의 1961년 앨범은 61년 12월 23일 날 녹음을 했더라고요. 구든스 코너라는 앨범이고요. 1980년에야 일본 블루노트를 통해서 미국인 아티스트고 미국인 뮤지션인데 사망을 했는데 그에 발표되지 않은 그걸 창고에 뒤져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매를 해내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재즈 강국인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과의 이 호흡이 그 어우러짐, 그 시너지가 엄청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한번 이 소니 클락과 그랜트 그린이 함께 했던 요 당시 61년, 62년에 같이 연주한 새 앨범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앨범이 구든스 코너. 이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문 리버입니다.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과 함께 해서 사후에 80년 이후에 이들의 연주가 전집으로 나오게 되고 앨범이 구든스 코너, 나이지리아, 올레오 이렇게 3장으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데 3장 모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서 여러 곡들 중에 문 리버를 왜 골랐냐면 그냥 요번에 이거 선곡하면서 문 리버를 다시 듣는데 문 리버를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61년도에 12월에 녹음을 했으면 61년도에 영화들을 이 뮤지션들이 보고 있었을 텐데 61년도에 가장 히트한 영화가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죠. 거기 뭐 주제가와 같은 곡인데 이 문리버를 12월 23일에쯤에 녹음을 하면서 문리버 넣을까 하면서 이번에 아주 밝게 가보자 하는 느낌으로 연주들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또 그랜트 그린의 1970년대 되게 펑키한 연주도 좋아하는데요. 그 소개한 걸 또 기약하면서 오늘 그랜트 그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